플러스 창입니다. 플러스 창은 정부가 서민에게 제공하는 좋은 정책들, 주로 정보 지원금이나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나고 있는데요. 아직도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불안하면서도 불편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코로나19로 그 어느 때보다 정신없이 지나가고 어느덧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15가지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정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1월과 7월에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과 제도 등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 규사항들은 30개 정부 부처에서 153건이나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 이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예정이라면 올 연말까지 구매하시면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둘, 인플루엔자 3가 백신 무료 예방 접종에서 인플루엔자 4가 백신으로 전환됩니다. 기존은 인플루엔자 3가 백신만 무료로 예방 접종하였고 인플루엔자 4가 백신은 유료였습니다. 인플루엔자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차이는 인플루엔자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합니다. 3가 백신은 두 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한 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고 4가 백신은 A형 바이러스 두 종류, B형 바이러스 두 종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가는 3가보다 바이러스 일종이 더 추가되어 예방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현행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이었는데요. 2020년 하반기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 예방 접종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셋, 눈, 흉부 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됩니다. 그동안은 초음파 검사는 재정 부담 등으로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와 같은 4대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만 보험이 적용되었는데요.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눈, 흉부 유방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넷,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과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체조 지원 등의 건강관리와 신생아 목욕, 수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자해줌으로써 가계 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융자 조건은 금리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이니 서민들에게는 꽤 괜찮은 조건이네요. 6. 예술인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실직 시 실업급여와 출산 시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와 공동부담하되 임금 노동자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됩니다. 7. 주민등록번호를 신규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지역번호를 폐지하고 임의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현재의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성별,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13자리로 구성되어 왔으나
2020년 10월에 새로운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역 번호를 없애고 성별 뒤에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되므로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전자금융서비스 이용 시 공인인증 대신 사용자가 원하는 전자서명 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12월 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이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이용자도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9. 실시간 기상 알림 서비스인 날씨 알림이 앱을 운영합니다. 국민에게 실시간 날씨 정보를 직접 전달하고자 사용자 위치 기반의 모바일 기상 서비스인 날씨 알림이 앱을 운영합니다. 날씨 알림이 앱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집중호우, 태풍, 대설 등 중요 기상특보, 지진, 지진해일 등을 앱 사용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사용자 주변의 날씨 상황이 긴급하게 바뀌거나 위험 기상이 예상될 때 지역 예보관이 직접 작성하는 날씨 알림 메시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신속히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설정에 따라 원하는 지역, 수신 시간의 최신 날씨 정보를 알림 메시지로 제공합니다. 10.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 통제를 강화합니다. 기존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대응 컨설터로서 수행합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행위자 대상으로 출석, 진술,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현장조사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합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광고 소개한 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12.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를 감면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0년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3.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 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매출 3천만 원 미만에서 4,8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2020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4.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을 단축하였습니다.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발급 기한을 기존 3일에서 2일로 단축했습니다. 15. 방문 판매원, 방문 강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15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